자, 이제 view.jsp 쪽을 이제 해볼 텐데요. 리스트에서 글보기 쪽으로 일단 보내야 되겠죠. 보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list.jsp에서 이제 글보기 쪽으로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저희가 데이터로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스크립트 한 개 짜셔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로케이션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걸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스크립트 쪽에 해당되는 것을 좀 한번 짜보겠습니다. 헤드점 한칸 집어넣을게요. 보기가 좀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짭니다. 스크립트 짜가지고 하실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로딩이 되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쓰시면 로딩이 되면 실행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까지 찍어 주시고요. 실행이 되는 데다가 이제 이벤트 처리, 저희가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 로우를 클릭하면, 클래스인 데이터 로우를 클릭하면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로우라고 그냥 쓰면 태그를 의미하니까 점 다음에 클래스 데이터 로우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꼭 클래스 데이터 로우를 클릭을 한다면 클릭 이벤트 가로를 닫고서에다가 실행해야 되니까 펑션 이렇게 씁니다. 실행 처리 펑션을 전달해서 실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자, 네,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제 글 번호를 찾아야 됩니다. 번호를 찾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번호를 구할 때 구해오는 이제 jQuery 쿼리를 작성해서 쓰셔야 합니다. 하시려면 저희가 이제 클래스로 넘버를 이제 지정을 해놨는데 그 넘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구할 때 let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넘버 이꼬를 쓰시고요. 이제 달러 가로 열고 this 현재 클릭한 것에 그 안에 보면 .find 찾습니다. 찾는데 클래스를 찾아요. 쌍따옴에 찍고 .number 클래스를 찾아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야 돼요. .text HTML도 있는데 HTML 태그와 함께 가져오고 텍스트는 글자만 가져옵니다. 텍스트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글자만 가져와서 글 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그 사이에 블랭크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럿인데 제대로 가져와졌는지 한번 알럿을 이용해서 경고창 띄워보겠습니다. 넘버 해가지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브라우저에 가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고 이제 글을 클릭하시면 글 번호에 해당되는 147 됐죠. 146 클릭합니다. 146 나왔죠. 그 밑에 이제 26번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26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글 번호가 잘 수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블랭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블랭크. 이렇게 블랭크가 있으면 이제 데이터로서의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블랭크를 나중에 제거하고 쓰셔야 되는데, 현재 이제 여기 클래스 넘버에 해당되는 글 번호를 쓰면서 데이터 카드에다가 글 번호에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 로우가 그 카드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클래스로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d를 이용해서 넘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넘버를 찾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 태그 사이에 블랭크 쓰시면 됩니다. 블랭크를 쓰시면 이게 이제 블랭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로케이션 이꼬르라고 쓰시고요. 내가 클릭하면 어디로 보내야 되지? view.to로 보내야 합니다. view.to로 가셔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데 물음표 넘버 이꼬르 그 다음에 지금 변수 넘버에다 저장했으니까 플러스 넘버, 앞에 있는 건 문자열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넘버인데 이걸 해서 문자열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URL은 view.to고 데이터 넘버 이꼬르 넘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기게 된 게 있죠. increase 리스트에서 할 때 n increas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inc 이꼬르 1 리스트에서 view로 갈 때 increase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쓰면 increase 하고요. 0이라고 쓰면 increase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럿은 이제 확인해 봤으니까 주석 처리하시고요. 실제적으로 글보기로 잘 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클릭을 하면 글보기에 해당되는 글 번호에 대한 글보기로 이제 잘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URL 잘 되어 있고요. 넘버 147 인크리즈 1 해가지고 조회수가 1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트와 같이 부트스트랩을 적용해서
반응형 외부로 만드셔야 되고요. 만드시면서 지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고치셔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화음별로 한 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제 뷰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가지고 이제 뷰.jsp를 고치시면 되겠죠. 일단 접으시고 카드 접어놨습니다. 카드 접어놨는데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뷰.jsp 패턴 똑같이 만들 거라서 그 카드 전체적인 태그를 바디에 집어넣을 거를 이제 거기다가 붙여넣기. 그 h1 태그하고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css 필요 없어졌죠. 붙여넣기 하시고 이제 여기 데이터를 이제 적당하게 구성이 됐으면 구성된 것에 해당되는 것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게 두 개가 잘 출력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고요. 카드 시스템이고 h1 태그에다가 일반 게시판 글보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h2 태그 실제적인 데이터 부분인데 포이치문 없죠. 그러니까 포이치를 지워요. 그리고 이제 카드 시스템은 데이터를 세 카드를 나눠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부분도 이제 이렇게 앞에다 드렸긴 했는데 카드가 이제 헤더,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부터 세 군데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풀이 이렇게 세 군데가 넘어요. 그죠? 넘어가지고 이게 내용을 적당하게 잘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카드 시스템이 안 되면 다른 시스템을 좀 쓰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쓰셔가지고 사용하고 레이아웃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집어넣는데 거기에 내용을 집어넣고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글번호, 그 다음에 조회수,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작성일 써야 되는데 제목 쓰는 란이 없네요. 제목 쓰는 란이 없어가지고 제목 쓰는 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그 제목을 내용 위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줄 쭉 긋고 HR 태그 줄 쭉 긋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으신데 근데 버튼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버튼은 여기 전체적인 내용에서 푸터에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카드 시스템이 그다지 이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제 리스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리스트 시스템은 UL 태그에 리스트 그룹에 쓰고 li 태그에다가는 리스트 다시 그룹 다시 아이템이라고 쓰고 내용을 li 태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번호 땡땡 쓰시고 뭐 그 위 좌우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조회수는 맨날 위에다 쓰고 그다음에 이런 리스트 시스템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해당되는 것을 쓸 거라서 이거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TS 오셔가지고 카드를 지웁니다. 카드의 시작이 되는 걸 접으시고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카드의 시작, 카드의 끝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서 이걸 사용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리스트의 시작, 리스트의 끝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리스트의 시작이고 여기는 리스트의 끝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해주시면 실제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이고 데이터를 지워요. 지워가지고 이제 번호 땡땡 써가지고 번호를 스판 태그를 이용해서 번호를 뿌려주면 되는데 번호를 뭐 쓸 거라니까 스판 태그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되나요? 넘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판 태그 집어넣어서 그 조회수를 오른쪽에다가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조회수라고 쓰지 않고 배지를 이용해서 배지스 아까 이 동그랗게 해 놓은 배지스 를 이용해서 여기 있죠. 한 중간 정도에 있고요. 그 동그랗게 보여지는 배지스를 이용해서 여기 한 개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보통은 데인저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데인저. 그러니까 원인도 쓰고 데인저를 쓰는데 저희가 데인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조회수를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인저로 있는 코드를 스판 태그로 복사하세요. 전부 다 복사하시고 이제 그 태그 안에 있는 글자를 저희가 조회수 데이터로 바꿔서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번호 뒤에다가 이제 스판 태그 써져 있는 거 엔터 좀 쳐가지고 이게 뭐가 있다 이 정도 이제 잘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스판 태그를 여기다 집어넣고 데인저라는 글자 대신에 조회수를 해야 되니까 달러 중괄 알고 부여점 히트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시겠죠? 그 번호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배지 써가지고 했으니까 그 배지가 필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창박혀라 뭐 이렇게
쓰게 되고요. 부여점 타이틀. 그 다음에 그 맨 아래는 이제 부여 달러 부여점 라이터 컨텐트 내용 나와야 되네요. 컨텐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개 복사 더 해가지고 이제 계속 리스트 태그를 막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줄칸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이름이랑 저걸 쓰셔야 되니까 밑에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밑으로 내리시고요. 예, 구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번호로 되어 있는 것 대신에 작성자, 지금 작성자죠. 작성자는 부여점 라이터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판 태그로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배지는 아니니까 배지 지우고요. 배지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부여점 라이트 데이트를 쓸 때는 FMT 태그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어넣으면서 저희가 FMT 태그를 이용해서 FMT 땡땡 데이트 포맷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예, 밸류에다가 위에 뒤에 있는 거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패턴 만들어서 패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패턴 이렇게 쓰시고요. YYY-mm-dd. 아까는 이제 대소문자 중에서 대문자를 썼는데 지금 소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예, 날짜 좌우의 여백 같은 거 좀 이렇게 신경 써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 스팸 태그 안에다가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일이죠. 작성일에 해당되는 것을 좀 쓰자. 예, 오른쪽에다 좀 쓸 건데요.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보겠고요. 그래서 슬래시 선택을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거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 이제 클래스를 써야 되는데 클래스는 플로트 다시 라이트 하시면 오른쪽으로 간다. 스판 태그에서 그 저희가 이렇게 클래시스 올 클래시스 클릭하셔서 이제 라이트 오른쪽으로 가는 라이트 검색해서 보시면 이렇게 엔터 쳐서 보시면 이제 볼드 라이트도 있고, 근데 플로트 볼드 라이트는 이제 오른쪽에 테두리를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드랍 메뉴 라이트도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드랍 메뉴 만들자. 플로트 다시 라이트가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거니까 플로트 다시 라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글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른 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스판 태그를 오른쪽으로 보내니까 플로트 다시 라이트라고 써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이제 작성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자는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요거는 작성일이니까 작성일이라고 땡땡이라고 써줘서 작성일. 엔터 친 거는 무시당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작성일 써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동작이 되도록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다 하시고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배지가 오른쪽 정렬이 안 됐네요. 배지가 그 적게 쓰면 오른쪽 정렬이 될 줄 알고 썼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베이징 다시 필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채우자, 색깔을 채우자이네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인데 색깔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필이 뭐지? 이런 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지에 해당되는 것에 보시면서 이제 이게 뭐지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채우는 게 전부 다 필이네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요. 그냥 왼쪽으로 정렬이 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참고해서도 전부 다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정렬이 쭉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 정렬, 리스트 중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한 것을 찾아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오른쪽 정렬을 할 때에는 여기 위에 게 이제 그 아래 거 배지의 배지 필이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 위에 구조가 맞아야 돼. 그 구조를 전부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른쪽 정렬을 합시다. 라는 것으로, 이제 필은 채워라. 이런 얘기니까, 예, 배워라. 라는 것을 이제 일단은, 썼고요. 배지 필은 이제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 밑에 있는 저희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을 좀 써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예, 결국 이제 그
플로트 다시 라이트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아서 플로트 다시 라이트로 되어 있는 걸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배지 부분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 그룹 아이템으로 이제 돼 있으시고요. 이제 거기 맞죠? 리스트 그룹 아이템은 맞는데 그 위에 게 이제 구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데 D-플렉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새로 고침을 하시면 그 플로트 다시 라이트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가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제목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그 글자가 좀 크긴 해요. 그죠? 제목 맨 위에 타이틀 부분이 크기도 하고요. 내용 제목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좀 진하게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이렇게 이제 줄여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내용 부분이 좀 높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그 높이 같은 것도 따로 지정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하고 작성일 이렇게 해서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모바일 통해서 보더라도 적당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시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수정을 해서 한번 보실 수 있으신데 자, 이제 좀 두껍게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볼드라는 걸 쓰거든요. 볼드와 볼더 쓰시는데 폰트 다시 웨이트 다시 볼더 이런 걸 써가지고 클래스를 더 붙여주면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거 타이틀 해당되는 거 띄어쓰고 폰트 웨이트 다시 볼드라고 쓰시면 약간 두껍게 됩니다. 두껍게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약간 두껍게 됐죠. 예, 조금 더 두껍게 하려면 ER을 붙이면 됩니다. 볼더 볼드가 약간 이제 진하게 되긴 했는데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진하게 하려면 ER을 붙여서 볼더라고 쓰시면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이 약간 진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볼더라고 써서 약간 두껍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해볼 거는 맨 위에 내용에 해당되는 거 높이가 한 줄이라고 한 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좀 높이를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스타일로 이제 잡으시면 되고요. 스타일 픽셀 단위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모바일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왔으니까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건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거 싹 지워서 사용을 해주시고 됐죠. 예, 등록에 대한 부터는 이제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에 맞춰서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그 반응형 웹으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 버튼도 저희가 이제 수정 버튼은 업데이트 점 2로 가라 이렇게 처리가 되고 글번호가 넘어가야 되니까 물음표 쓰시고 넘버 이꼬로 쓰셔야 되겠죠. 넘버 이꼬로 이렇게 처리하시고 넘버는 쓰신 다음에 달러 부여점 넘버 이렇게 해서 넘버에서 찾아가지고 와서 넘버를 넘기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라이머리로 지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이제 줄어 있는 것 같은데 수정은 일단 있고요. 수정, 삭제, 그 다음에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더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내용에 해당되는 거 부여점 컨텐트 컨텐트에 해당되는 뭐 타이틀이나 이런 건 한 줄이면 되는데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은 스타일 지정을 하셔가지고 헤이트 저희가 헤이트 높이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높이 자 150px로 지정하는데 지금 이제 헤이트를 안 썼어요. 헤이트 땡땡이라고 쓰시고 헤이트 땡땡 150px 저장하시고 이제 적당한 높이인지 한번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생각보다 약간 너비가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0보다는 한 300
300 정도 px를 써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넓어지겠죠. 2배 정도 이렇게 그거 2배 정도 이렇게 해서 얘도 넓어지니까 내용 부분이 이제 저렇게 넓게 볼 수 있다. 에더 친 것도 있고 있으니까 넓게 볼 수 있고요. 내용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수정을 누르면 수정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하게 되고 버튼도 수정 버튼 말고 수정, 그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리스트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쪽으로 갔죠. 이제 데이터 처리만 한 수정입니다. 반응형 웹을 적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적용을 시키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